자, 거기 이제 46페이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이제 세율이 나옵니다. 세율 구조. 그 세율은 일단 얘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표준 세율이 있고 중과 세율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표준 세율, 중과 세율, 그리고 특례. 자, 특례는 아까 잠깐 설명했고요. 요거 나오면 이제 뭐 기억하시라고?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 세율 나면 동일한 과세 물건에 둘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네, 높은 세율. 뭐 그건 다 똑같은 얘기고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죠. 세율은 기본적으로 매매 얼마예요? 매매 일반 매매 1000분의 40. 농지는요? 농지 매매는 1000분의 33%. 상속 받으시면 1000분의 28, 1000분의 28. 농지 상속 받으면 1000분의 23. 증여 받으면 1000분의 35. 비영리 사업자 증여 받으면 1000분의 28.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아까 말씀드린 면적 증가는 1000분의 28로 갔습니다. 공용부 분할, 각종 분할은 1000분의 23입니다. 그 다음에 세율 여기서 보시면 주택을 어떻게 하면 유상거래로 취득하시면, 그죠? 주택 유상거래는 또 틀리다겠죠? 자, 주택 유상거래 취득하면 세율이 어떻게 된다? 얘는 6억 이하는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는 1000분의 30이다. 조심할 건 이겁니다. 분명히 이것도 외워가지고 6억 여기에 꽂혀가지고 막 무조건 신축 증여 막 상속 안 따지고 금액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막 6억 이하는 1% 그러면 안 되고요. 상속이나 증여나 원시취득은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매매 등 유상승계만 예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올해 신설증권에서. 자, 이렇게 했는데, 주택을 먼저 신축이나 증축을 한 이후에 그 부속 토지를 따로 취득하게 되면 이 부속 토지를 나중에 취득하면 얘는 뭐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작년까지는 주택을 먼저 건물 짓고 부속 토지를 나중에 취득하더라도 이걸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 줬어요. 그럼 뭐요? 6억 이하 1% 이걸로 갔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부터는 뭐다? 신증축한 이후에 그 부속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올해 하나 추가된 거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표준세율은 꼭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46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취득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취득세율이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올바르게 나가는 것은 높은 순서에 낮은 순서라고 돼 있죠. 기억,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대. 얼마예요? 1000분의 3%. 이제 상가를 매매로 취득하면 4%. 상가 매매. 디귿, 개인이 농지를 증여로 취득했대요. 증여니까 비영리 사업자 아니니까 무조건 3.5%고, 그죠? 농지 상속 1000분의 23. 주택을 신축했대요. 2.8%.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높은 수는 그럼 4%가 제일, 니은이 제일, 그죠? 크네요. 니은, 디귿, 기역, 미음, 리을.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세율만 잘 외우면 그냥 붙이면 되는 거고. 자, 오른쪽 48번. 지방세법상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현재 골프장 부동산. 자, 일단 여기 중과세가 나옵니다. 자, 중과세는 말씀드렸죠.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면 좋은데, 그것까지 가는 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뭐는 기억해라? 종료하고 세율은 기억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랬죠. 종료 5개. 하나가 뭐예요? 사치성 재산. 그죠? 사치성 재산. 이게 뭐 있다? 별골, 오선주, 별장. 얘는 뭐예요?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개나 있죠? 얘는 세율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해서 두 개를 합한다. 그 표준세율이 얼마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8%. 이게 2%를 아까 몇 번 얘기했어? 중과 기준세율. 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니까. 규정이 돼 있다는 게 2%라고. 만들었다니까. 중과 기준세율은 여기서 말하는 중과 기준 1000분의 20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4배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는 표준세율 8%를 더한다는 얘기야. 그죠? 아직도 기기하는데요? 별장을 매매로 샀어. 별장을 매매로. 세율이 얼마라는 거야? 12%. 표준세율이 4%잖아요. 거기다 8% 더한다 그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설 있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한다. 이렇게 돼 있고 과밀 2개죠?
여기도 과밀.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 본점과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그죠? 자, 과밀이 나왔습니다. 그럼 과밀은 두 개 똑같다는 얘기죠. 둘 다 과밀. 근데 여러분 보면 1, 2, 3번이 원래 취득세 있던 거예요. 개정 전부터 1, 2, 3번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고 등록세는 중과세 안 했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취득세에서 5배 중과세, 얘네들은 3배 중과세 해가지고 얘는 10%, 얘는 6%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세율 구조가 얘하고 얘하고 딱 하나만 차이가 있다. 뭐? 요것만 차이가 있어. 얘네 둘은 다 똑같고 얘만 100분의 200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죠? 왜? 그 얘가 제일 더 높죠. 사치성이었으니까. 그죠? 요 차이만 있는 거, 두 개는. 그 나머지 두 개가 대도시죠. 대도시 공장 신증설. 요 대도시라고 돼 있는 애들은 뭐냐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애들이에요. 이 대도시는.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원래 어디 있던 거야? 등록세만 중과세하고 취득세 중과세 안 했던 애들이 통폐합되면서 넘어온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얘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안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하면 얘도 중과세하겠다. 얘는 대도시는 두 개 다보다 이렇게 돼 있죠? 표준세율에 얼마라고? 100분의 300을 하고 3배를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중과 기준세율, 그죠?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몰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과밀이라고 나왔을 때 세율이 얼마냐 하면 그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실제로는 사실은 공부를 더 하면 여기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시험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죠? 근데 최소한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요걸 놓고 세율이 어떻게 돼 있다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저 표준세율하고 중과세율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그 특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중과 기준세율의 대표 주자가 간주취득이다. 여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세율이 원래 취득세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셔야 된다. 더 가면 좋은데 그죠? 그건 무리죠. 근데 여기 과밀 두 개는 특징, 기본 특징이 뭐냐면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더 이상 지금도 과밀화 돼 있으니까 지금도 살기 복잡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과밀화되는 걸 방지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뭔가가 새롭게 늘어나는 걸 증가되는 걸 방지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걸 방지하겠다고 지정한 지역인데 거기서 뭔가가 늘어나면 뭐 하겠다? 중과사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신증설 돼 있고 요것도 뭐다? 신증축이 중과세입니다. 기본 개념은. 둘 다 그래서 뭐는 중과세 안 해? 승계취득은 중과세 안 하는 거예요. 과밀은. 둘 다 승계는 중과세 안 하고 뭐? 신증설, 신증축 시 중과세가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점하고 주사무소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얘는 무슨 얘기야? 지점하고 분사무소는 중과세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점용으로 사용하려고 신축하거나 주사무소용으로 했을 때만 지점이나 분사무소용으로 쓰기 위해서 신증축하면 중과세 안 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부적하면 또 양이 많아집니다. 자, 이 기본적인 틀은 이렇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치성 이렇게 중과세가 5개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48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 세율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그랬잖아요. 자, 1번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럼 얘는 뭐예요? 사치성 재산이죠.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그 다음에 과밀억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치성은 틀리잖아, 완전히.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얘가 나오는데, 얘가 막 생각을 해. 얘 같든가 틀리든가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2번.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중과세율은 제외. 이렇게 안 된다겠죠? 3번. 상속으로 인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데 농지가 아니래요. 그럼 세율이 얼마다? 1000분의 28. 그래서 4번이죠. 4번 틀렸죠? 지금 옳은 거 몇 번이에요? 2번이 옳은 거예요, 2번. 그죠? 4번. 증축으로 인하여 건물 면적이 증가됐대. 그럼 증가된 부분에 간주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으로 되죠, 원시 취득. 5번. 동일한 취득 물건 둘 이상 세율되면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세율이죠, 높은 세율. 그거 그렇습니다. 문제 그렇게 나온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을 보죠, 52번.
그러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죠? 1번. 고급 오락장이 건축물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 오락장용 부속 토지로 봐 중과세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전체가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그 건물 일부만 나이트클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 안부라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건물이. 근데 면적이 1층, 2층인데요. 면적이 똑같다고 가정하고 1층에만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여기 나이트클럽 아니고 이런 경우죠. 근데 부속 토지가 500이래요. 500제곱미터. 그러면 얘는 나이트클럽이니까 중과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토지도 중과세 하겠죠? 근데 이 토지는 500은 뭐예요? 건물 전체의 부속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500 전체를 중과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가 일부는 나이트클럽, 일부는 2층 건물 부속 토지겠죠. 그냥 구분이 안 돼 있잖아. 근데 우리 항상 그럼 뭐 한다 했어요? 안분한다 했죠. 안분. 뭘로 안분한다? 얘는 면적으로 안분해요. 연면적 비율로. 그러니까 전체 연면적 중에서 나이트클럽, 고급 오락장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만큼 안분한다. 만약에 얘가 이거 면적이 둘이 똑같다. 그럼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2분의 1 안분하면 돼. 똑같이 2분의 1.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대지권 지분 등기할 때 면적 안분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얘는 얼마야? 250은 고급 오락장 부속 토지로 중과세고 반절은 중과세가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죠. 면적. 전체 연면적 중에서 고급 오락장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만큼 뭐 하겠다. 토지도 중과세를 하겠다. 그죠? 이번 별장이나 고급 오락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는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이 10배, 도시정은 5배를 부속 토지로 본다. 땡.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방세 파트에서 뭐라고 나오면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안팎 구분 없이 10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5배, 10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고 왔다가 안 돼요. 이건 양도세 비과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하다고 해서 막 하다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부를 너무 안 하면 어쩌다 하나 아는 게 나오면 흥분하는 거예요. 계속 대부분이 아는 것 같으면 차분히 푸는데 갑자기 계속 물어다가 갑자기 이번에 5배, 10배가 나온 거야. 그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러니까 막, 그게 아는 5배하고, 야, 그렇지, 맞았어. 이런다니까. 훅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간만에 아는 거 나왔는데 흥분해 틀리고, 모르는 거 몰라 틀리고, 찍어 틀리고, 막, 돌아버리는 거죠, 뭐. 그냥 막, 맞는 게 없는 거야, 막. 이래 틀리고, 저래 틀리고, 막.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쯤 되면 원수 접수하고 나면 사람들이 실력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실력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시험을 시력으로 보려고 마음을 굳힌 분들이 생겨 이때쯤 되면 안 되겠다. 난 시력으로 봐야겠다. 근데 이 시력으로 보기 되게 어렵다 그랬죠. 시력으로 보려면 일단 눈이 노안이야.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죠. 그러면 늦은 답 전에 이제 비싼 거 있죠. 한 40만 원 주고 맞춰. 그것도 맞췄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누군가가 나한테 보여줘야 되거든. 내가 컨닝하려면, 그죠? 그럼 나한테 시험지를 위험을 부려서 기꺼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진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 근데 어진 사람 없죠, 일단.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어진 사람이 보여주긴 했어. 그죠? 근데 걸렸어. 보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 나한테 보여준 사람을 불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걸리자마자 얘가 보여줬어요. 이런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의리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컨닝할 자격이 없어. 그죠? 그것도 뭐예요? 컨닝을 갔는데 감독관이 막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막 그걸 무릅쓰고 막 눈치 없이 막 컨닝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주변 상황을 잘 보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얘부터예요. 그 전에 뭐부터 있어요? 예의가 있어요. 예의. 왜? 보여준 사람보다 많이 맞으면 안 돼. 예의가 없는 거죠. 내가 보여준 나는 50일 쟤는 70일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죠? 그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왜? 보여주고 주고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 누군가 하나가 삐끗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준다겠다 안 보여주거나, 그죠? 걸리면 안 본다겠다 걸렸더니 걸리자마자 얘가 있다고 막 물고 들어 이런 사람은 컨닝할 자격이 없다. 그죠? 다 갖췄는데 용기가 없어. 무서워서 못해. 겁먹어가지고 이것은 없으면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게 힘들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겠어요? 순간 암기력 있어요. 순간 암기력. 눈 한번 돌리면 한 번에 순간 5개나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한 번 돌 때 한 개씩 보면 200번 하다 한 번은 걸리게 돼 있어. 그죠? 이게 힘든 거예요. 그죠? 다 갖췄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어. 끝난 거죠. 그죠? 나는 A형, 걔는 B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그럴 정신 있으면 실력을 쌓아라. 그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2번 그렇고 3번은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포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이 그 공장 신증설이 아까 증가되는 게 중과세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늘어나지 않는 건 중과세를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포괄 승계 취득은 승계 취득한 거야. 아까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왜? 소유권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걔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장을 중과세 안 하는 경우, 업종 변경하면 중과세 하겠어 안 하겠어? 공장 업종만 바꿨어. 중과세 안 하죠. 왜?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서 업종만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똑같은 건물에서 뭐 한다. 소고기 장사하다가 한우 광우병 오고, 돼지공사 돼지고기 했더니 콜레라가 오고, 그죠? 횟집 했더니 비브리오 폐혈증 오고, 닭집 차렸더니 조류독감 오고, 막 이런 식이죠. 그럼 계속 뭐만 하는 거야? 업종만 바꾸는 거니까 증가되는 게 아닌 거지. 근데 이런 건 중과세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고객이고 4번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이 경과되는 공장을 신증사하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자, 잠깐만요. 답이 좀 이상하네. 틀린 거 고르는 거죠? 2번 틀렸고 3번에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포괄 승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하지 않는다. 맞는데? 정답이 이게 있다. 그죠?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거죠? 내가 정신없네, 내가 정신없어. 나 요새 올림픽 후유증 때문에 죄송합니다. 올림픽 후유증 때문에 제가 좀, 오늘도 좀 일찍 일어나 축구, 다른 안 봤고, 새벽에 좀 자다 깨가지고 축구를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잠 못 자고 저는 TV 보는 잠 못 자가지고 죄송합니다. 축구 그냥 이겼으니까 다행이지. 오늘 졌으면 오늘 안 왔을지도 몰라. 열받아. 삼진 나가지고. 그죠? 자, 그러니까 포괄 승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되는 공장을 신증사하는 경우는 중과세합니다. 왜냐면요, 얘가 이제 제척 기간이 보통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취득하고 5년 안에 얘가 중과세 대상이 되면 취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땅을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 땅이 과밀억제권역인데 땅을 샀어요. 그리고 5년 지나고 나서 여기다 공장을 신증사하면 토지는 중과세가 안 되는 거야. 왜? 걔는 몇 년 지났어? 5년 지났잖아. 그러니까 5년 이내만 중과세가 되고 5년 지나면 중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전부 다 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됐어요? 지방세 5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래? 법의 제척 기간이 추가로 과세하는 기간이 기본이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중과세 할 수 없다. 그 기준이 5년인 거죠. 그러니까 5년 경과 공장 신증사하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자, 5번 한국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보시면 얘가 지금 겸용주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얘가 이제 이렇게 겸용이 돼 있어.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그러니까 얘가 뭐 제3세도 있고 양도세도 막 나오잖아요. 주거 부분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주거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뭘로 본다는 거예요?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세제상 유리할 때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상가도 주택으로 본대. 해놓고 그랬더니 뭐요?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하나로 보는 게 더 오히려 나한테 세금이 더 많이 내.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불리한 쪽으로 적용 가만 안 있죠. 왜? 차라리 따로따로 내는 게 세금을 덜 내. 근데 갑자기 뭐래요? 이런 경우는 상가도 주택으로 봐서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겸용주택 비과세 할 때 뭐라고 나와요? 주거 부분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뭘 해주겠다? 전체 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이걸 취득을 했네요. 그럼 얘가 지금 5번 질문이 뭐예요? 고급주택. 얘가 어쨌든 주택이잖아요. 그럼 얘가 고급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예를 들면 주거 부분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왜? 얘는 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중과세가 되는데 얘까지 주택으로 봐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면 내가 고급주택 될 확률이 더 높아져서 중과세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왜?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면 뭐다? 주거 부분만 가지고 뭘 판단한다?
고급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거죠.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묶어놓고 전체를 더 세금 더 내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 구의 건물이 겸용되어 있을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고급 주택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 좀, 그죠? 보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4번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 기준세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아까 제가 중과 기준세율로 가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했죠? 간주 취득이 있다 그랬죠?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간주 취득이고 2번 선박차량 기계장비 종류 변경 가액 증가 그 다음에 4번 개수로 인한 취득 면적이 증가된 게 세라 했죠? 면적 증가된 원칙 오니까 그죠? 개수로 인한 취득 다 간주 취득이죠? 그리고 4번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시산 취득은 비과세죠. 5번 과점주주 취득. 이게 답이 4번이죠. 중과기준 간주취득. 간주취득 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나머지는 뒷부분이 그 세부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그거 괜히 풀은 머리 아프니까. 그죠? 그냥 넘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과밀 억제권료 공장이 아니면 사치성 예산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일부러 풀지 마세요. 그 뒤에 쭉 나오죠. 계속 67페이지 막 30까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 하면 앞에 것도 모를 수 있어요. 굳이 지금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시험에 그게 뭐 100%안 나온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단 1%라도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뭔지 장담을 못해요. 근데 어차피 공부는 확률상 높은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뭐 5% 10% 확률이 있는 것도 다 해버리면 책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확률 높은 것까지 못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과감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얘기는 얘가 제 기억으로는 18회 때인가 17회 때 별장 얘기가 한번 시험에 나온 데 있어요. 별장 하나 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는 이거 중과세 세부적 물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너무 거기까지는 갈 건 없고요. 넘어가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기본상 66번. 자, 지문상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얘가 만약에 별장이다. 사치성 재산이다.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이거는 갑, 이거는 을 이렇게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번 달에, 이건 다음 달에 이렇게 시차를 두고 취득했다. 그럼 얘 중과세는 안 한다. 별장인데 별장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건물은 갑이 사고 토지는 을이 샀어요. 이렇게 구분해 취득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번 달에는 토지 사고 다음 달에 건물 샀어.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취득했다. 했을 때 얘 중과세는 안 한다. 이거는 연급이 될 수 있어요. 이번 분은 가끔 지문에 이들 중과세 안 한다? 한다. 왜요? 지방세는 물세라고 했잖아요. 물세. 근데 뭐 중심이야?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를 보고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별장이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취득을 하든 결국 걔네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뭐다? 사치성 재산이니까 뭘 하겠다? 중과세 한다. 그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별장을 뭐 이렇게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 하지 않는다. 그럼 땡 틀린다는 거지. 왜? 물건 중심이다. 해서 여기서 언급되는 게 이제 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거죠. 세입자가 별장으로 쓰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왜? 얘가 세입자가 쓰든 소유자가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부동산이 뭘로 쓰고 있다는 거야? 별장. 그럼 뭐 한다? 중과세 한다. 이때 그럼 만약에 세입자가 별장을 쓰게 되면 누구한테 중과세 한다? 임차 임대인. 세금 채권 해소하기 유리한 산업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하나 좀 보시면 되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1번. 토지 건축물 취득 후 몇 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 건축물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 오락장이 되거나 과밀의 공장 신증설, 즉 중과세 대상이 되면 뭐 한다? 추징한다.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그죠? 2번.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증개축 개수하는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개축 개수해서 고급주택 또는 고급 오락장이 되면 그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정해 취득세를 추징한다.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그냥 간단한 개념으로 증개축 개수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증개축 개수했는데 전체 가액을 중과세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러네 뭐 증가된 가액, 건축물, 증가된 건축물 가액.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증개축 개수 나오면 증개축 개수였으니까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이 부분이 좀 깊이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막 5년 이내 막 따지고 그러면.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니까 문제가. 그냥 증개축 개수 나오면 증가한 가액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3번 과밀업체권역의 법인의 지점 분사무소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와 본점, 자 우리 아까 과밀업체 법인의 본점하고 주사무소만 중과세하고 뭐는 안 한다 했어? 지점 분사무소 중과세 안 한다 했죠? 그리고 본점 주사무소일지라도 언제만 한다? 신증축만 중과세한다 했죠? 그럼 뭐는 아니다? 승계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4번 공장 신증설의 경우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증설한 자가 서로 다르면 누구한테 중과세한다? 소유자.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아까 얘가요. 갑이 소유자고, 그죠? 을이 세입자인데, 얘가 얘를 별자로 썼어. 그 얘기잖아요? 그럼 중간에서 누구한테요? 얘한테요. 자, 얘가 공장인데, 갑이 공장의 소유자예요. 그죠? 을이, 신증서를 을이 했어. 갑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러면 건설업자한테 A한테, 야, 네가 공장을 새로 지어달라 했어. 그럼 공장은 얘가 신설했죠. 주인은 누구예요? 갑이죠. 누구한테 중과세? 갑한테 해야죠, 갑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는 그 소유자와 취득세 과세 대상 행위를 한 자가 서로 다르면 항상 누구를? 둘 중에 조세 채권 확보하기 유리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소유자. 우리가 납세 의무자 할 때 주체구조부 취득할 때 맞잖아요. 그죠? 건물 주의가 있는데 세입자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실제 취득한 건 세입자지만 납세 의무는 누구? 주체구조부 취득자. 누구? 건물주 그 얘기죠. 그게 다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공장 신증설 함자와 소유자가 다르다. 그럼 누구? 소유자한테 해줘. 당연히 신증설한테는 중과세하면 안 된다. 4번이 틀린 거죠. 5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 우리가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트클럽 건물을 샀어. 나이트클럽 건물. 근데 난 나이트클럽 할 생각이 없어요.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은 거죠. 근데 뭐래요? 너는 어차피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 고급 오락장 건물 취득했으니까 무조건 중과세한다. 다른 용도로 쓰건 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난 이런 데 안 쓰겠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네가 고급 오락장이나 아니면 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그렇죠? 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자, 시골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인데 마당에 포장차 있다 했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나중에 포장을 걷어봤더니 거기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그 얘는 고급 주택이 아니다? 고급 주택이다 했잖아요. 쓰러져가는 말에 수영장이 있으면 그럼 얘를 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취득 후 며칠 안에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나이트클럽을 상속을 받으시면 언제까지 용도 변경을 하면 될까요? 상속받으면.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상속은 나오면 무조건 똑같다 했잖아.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있으면 9개월이라니까. 그냥 그렇게 찍으면 된다니까요. 상속 개시일 그러면 안 되고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있으면 9개월. 그럼 이런 거 한번 좀 보세요. 양도세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확정신고 내년 5월 달이죠. 이번 달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굳이 내년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상속인이 일정 기간 안에 확정신고를 미리 하면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이라니까 몇 번 얘기해. 상속을 받았다니까. 상속 돌아가셔가 상속이 됐는데 그러면 걔는 확정신고 언제까지 하면 된다? 얘 왜 내년 5월까지 안 하고 언제까지? 그럼 언제까지라고 했잖아. 그럼 다 똑같다니까요. 뭐라고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이라니까. 외국 있으면 9개월. 다 똑같다니까요. 그럼 상속은 그냥 나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언제를 기준으로 그러면 기본이 돌아가신 날이고, 그죠? 이 기본이고, 기간 언제까지라고 그러면 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이렇게 외국 있으면 9개월. 좀 이따 우리 취득세 나오잖아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라는 신고 납부하죠. 자,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 신고 언제까지 한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있으면 9개월. 그렇잖아요. 똑같다니까. 그죠? 넘어가서 7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자, 일단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조세 중에서 부가징수 파트는 다 중요해요. 모든 세목이. 보통은 이제 부가징수 신고납부 있죠. 이 부분은 거의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뭐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그러면 징수 방법이 뭐라겠죠? 신고납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되겠죠. 예비 있다겠죠? 누구는 다 60일이고 상속은 언제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상속 개시일 속한다 해봤자 6개월, 미국 있으면 9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서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잔금을 지급함 이런 말도 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걔도보다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시정 해제일 축소일로부터 걔도 며칠? 똑같이 60일이에요. 그 대신 취득일로부터는 아니고 허가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일로부터 60일. 날짜가 60일입니다. 얘 빼고는. 자, 그럼 이때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나온다 했죠? 가산세. 그렇죠? 가산세. 자,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얼마나 하겠어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정 그러면 너무 초과봐 40, 납부 1일 만분의 3. 이때 납부불 성실의 가산세는 한도 있다겠죠?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이 한도는 지방세만 해당되고 국세는 해당 사항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얘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보통 징수로 바뀐다.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어요?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보통 징수로 바뀐다. 가산세가 부과되면 이게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가산세 부과되는 경우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다? 신고납부다. 여기 중과산세도 있잖아요. 그죠? 얘는 미득의 점에 얼마? 산출세계 100분의 80. 얘도 100분의 80. 얘도 징수 방법 뭐다? 보통 징수. 가산세가. 다 보통 징수예요. 여기 예외 있죠? 예외 2개 꼭 기억. 이거 중과산세는 예외 규정 2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다? 원래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 얘가 미등기 전매거든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라는 얘기는 원래 등기를 해야 되는 애들이 등기를 안 했을 때 미등기죠. 근데 나는 원래 법적으로 등기 대상이 아니야. 그럼 나는 미등기랑 관계없죠. 그럼 중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거기 예외가 있어요. 뭐 골프 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은 제외다. 왜? 골프 회원권은 등기는 안 하지만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몰래 팔아먹다 걸리면 중가산세를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가 뭐다?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 자, 그럼 여기가 신고 납부고요. 아니, 보통 징수고. 얘가 신고 납부죠.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일반 과세 됐다가 얘가 뭐가 되거나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등을 받았다가 얘가 또 과세 대상이 되면 얘는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뭐 해라? 신고하고 납부해라. 왜요? 얘도 기억하셨죠? 어차피 가산세 빼곤 다 뭐다? 신고 납부다. 날짜만 외우면 여기서 틀릴 수 있다 했죠. 여기서 보통 징수 그럼 틀려버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가산세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가산세가 부과되면 보통 징수. 그러니까 가산세가 부과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얘가 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기회 줬는데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가산세가 추가됐으니까 이젠 내가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 잘 보시면 돼요.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얘기 또 시험에 한 번 나온 적 있죠. 여기 이런 개념이라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트클럽 하고 있는데 얘가 3년 후, 아니 일반 건물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3년 후에 여기다가 나이트클럽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얘가 취득 후 몇 년 안에, 5년 안에 뭐가 된 거야? 중과세 대상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추징한다. 요걸 내란 얘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낸다? 이거 다 내면 안 된다겠죠? 왜? 얘가 이걸 팔고 이걸 산 게 아니라 여기다가 용도만 바꾸는 거니까 요때 낸 세금 빼줘야 된다. 왜? 그럼 이중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세금 계산한 다음에 요때 된 거 빼고 나머지 금액만 세금을 내라. 그런 얘기죠. 이때 빼줄 때 근데 뭐가 있다고요? 얘가 만약에 취득세 신고를 이때 안 해가지고 뭘 냈었다? 가산세를 냈었다. 그럼 이때 가산세는 빼준다? 안 빼준다? 안 빼준다. 요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가산세 제외 그래야 되는데 포함해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취득 신고 납부는. 자, 그러면 또 이런 말 있죠. 여기서 보면 60일의 신고납부인데 이런 말 있어요. 자, 부동산 취득 후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직 헷갈리면 안 되죠. 여긴 60일이라고 돼 있는데 또 뭐라고요? 등기 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를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해야 된다. 둘 다 맞는 얘기라 했죠? 둘 다 맞는 얘기. 요거는 뭐라겠어요? 60일 안에 안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러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그걸 이행 안 하면 그때 뭘 하겠다? 가산세 부과하겠다는 거지. 그게 이게. 근데 뭐라고 나오면 등기 등록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오면 60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하려면 뭘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내야 되는 거지. 이건 헷갈릴 거 없어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러시면 돼요. 뭐라고 나왔을 때만 등기 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나오면 그때는 60일 그러지 말고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돼. 그것만 조심하면 돼. 이건 뭐 틀릴 거 없어요. 그치? 자, 그러면 거기 72번. 지방세 편성 취득세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뭐해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틀렸죠? 어디가? 가산세 포함. 이게 틀렸잖아. 가산세는 제외한다 했잖아요. 안 빼준다 했잖아요. 그죠? 2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그 취득 후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한다. 얘는 지금 중과산세 얘기죠? 얘 중과산세 적용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왜? 등기했대잖아. 취득 후 등기했대잖아요. 등기했대잖아. 얘는 뭘 안 했을 때? 등기 안 하고 등기 안 했을 때죠. 이 지문이 이게 그런 거죠. 이 기출로 나왔던 거예요. 등기하면 그런 거예요. 등기했잖아. 그럼 미등기현명 아닌 거죠. 중간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토지 지문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간주 취득이죠. 취득세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왜? 간주 취득. 아까 했거잖아. 이렇게 나왔다는 게 기출로 지문이니까 간주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그 간주취득이 간주취득이라만 기억하면 얘는 못 풀어요. 왜요? 지목 변경 이게 간주취득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다? 간주취득이니까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4번 지방세 감리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경우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한 후 신고니까 뭘 깎아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경험이죠. 이름이 기한 후 신고인데 납부 그러면 안 되죠. 5번 취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하나야 할 수 있다. 이 말이 막걸리요. 아니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인데 신고를 안 했으니까 기한 지난 다음에 일정 기간에 신고하면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얘는 그러면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하나일 수도 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기한 후 신고. 자, 이게요. 지방세 파트에 있는 건데 기한 후 신고니까 신고 납부 주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규정이 취득세하고 등록세 둘 다 있습니다. 똑같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등록세는 잘 안 물어봐요, 이거. 왜? 등록세 문제가 딱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취득세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거의 다 취득세 부분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등록세에서도 기한 후 신고 얘기가 나오면 똑같이 푸시면 돼요. 취득세하고 똑같이. 그죠? 자, 이때 기한이 뭐라 그랬어요? 신고 납부 기한. 60일.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가면 된다 했죠? 기한이 뭐였대? 지났대. 그럼 뭘 부과한다? 가산세 부과 대상이죠. 근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내가 뭔가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때 뭘 깎아준다? 원금 말고 가산세를 깎아준다. 가산세가 두 개라 했죠. 신고와 납부 두 개인데 이 중에 뭘 깎아준다? 기한 후 신고니까 이걸 깎아준다. 다 깎아주면 안 되니까 공평하게 반땅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해 줍니다. 이때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와 가소신고 가산세 중에서 어떤 걸 감면해 준다? 무신고죠. 과소신고는 아니죠. 왜? 과소신고 신고를 한 거잖아. 근데 무신고죠. 무신고. 자, 대신 조건이 있어요. 기한 지나고 얼마? 1개월 이내에 한 달 안에. 한 달 지나면 또 물론 여기 더 가면 있어요. 뭐 20% 경감 있고 한데 그냥 우리는 1개월 이내. 그리고 뭐 되기 전에 과세권자가 세금 결정에 통지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한 달 안에 내가 신고를 하면 되는 건데 과세권자는 원금의 가산세 추가해서 보통 징수하려고 고지서 보낼 수 있죠. 그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죠. 기한 신고. 그죠? 그러니까 신고만 하시면 감면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5번도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74번 한번 보겠습니다. 74번. 다 비슷비슷한 얘기네요. 74번.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는 산출세액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틀렸죠? 답 1번이자. 이 기출문제예요. 재작년에 기출문제. 너무 쉽죠? 100분의 80, 50. 이건 50 보면 막 의심이 생긴다니까? 야,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쉽게 낼 리가 없는데, 또 이런다니까? 50 아닌, 맞나, 50이? 막 이래버려, 나중에. 더구나 답 1번이잖아. 1번인데다가 막 너무 쉽게 나오니까 의심한다니까. 자, 1번 틀렸죠? 정답 1번이에요.
자, 시험 볼 때는 1번 딱 찍고 넘어가야 돼요. 시험 볼 때는 2번, 4번, 3번 올 읽으면 안 돼, 절대로. 아직도 있는 분들은 습관 빨리 고쳐야 됩니다. 모의고사 볼 때도 답이 1번이, 풀답이 1번이 나오죠? 그럼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2, 3, 4, 5를 읽으면 안 됩니다. 그게 습관돼 버리면 나중에 무조건 시험 보러 가서 1번이 정답이어도 2, 3, 4, 5를 자기 이름으로 읽어요. 그럼 무조건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여유가 없어요. 시간 여유가.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1번이 답이면 4개 읽을 시간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럼 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쓸데없이 답이 1번인데 2, 3, 4로 막 계속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읽는 거죠. 그 문제 2번씩 읽지 말고. 근데 이런 사람 습관적으로 일단 훑어봐. 틀린 거 사고 쑥 한번 훑어봐.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 줄치면서 읽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훑어볼 시간이 어디 있어. 한 번 바로 줄치고 읽어도 시간이 모자라다니까. 그 여러분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간 안에 풀어야 됩니다. 몇 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안에 풀어야 그 사람만 채점할 자격이 생기는 거야. 시간 안에 풀면 끝난 거예요. 그건 뭐 100점 맞아도 끝난 거 떨어진 건데. 근데 왜 아직도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의고사 아직도 시간 모자라죠? 그럼 시험 보러 가면 100%, 200% 시간 부족합니다. 200%. 빨리 그거 고치셔야 돼.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모의고사가 몇 번인지 뭐 8월달 9, 한 2번이나 남았나. 그거 언제 고칠 거야, 그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실력은 되는데 시간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실력입니다. 시간 안에 푸는 게 실력이에요. 이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건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를. 그쵸? 그리고 3번 등기등록 감사장이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세액이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거나 시장금속에 통보해야 된다. 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자, 가산세 나왔습니다. 그 다음 뭐 징수 방법? 보통 징수. 그리고 5번에 가산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법인은요. 법인 장부상에 기록하면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 거래 내용을 취득한 내용을 장부상에 기록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얘도 뭐가 나온다?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 그때 몇 프로? 10%. 최근에 한 2번 나왔던 것들입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 76번으로 가셔서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그랬죠? 혹시 이 문제집 풀고 이 문제집 푸신 다음에 오후에 혹시 세법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이 문제지를 또 풀어보는 건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은 뭐 과목마다 형태가 있는데 저는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세법 같은 경우는 이 문제 풀고 수업 시간 풀고 이따 오후에 남아서 이 문제 풀어보지 마세요. 그 뭐 이걸 한번 풀면 끝나는 거 뭐 수업 시간에 풀지 못해도 또 풀어요. 그 시간 있으면 다른 거 푸세요. 다른 거 장판지 같은 거나 모의고사 문제 있죠. 이런 거 푸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말했죠. 이게 파트별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 양도세 기억 안 납니다. 지난주에 또 휴강이 있기 때문에 2주 지났죠. 그럼 지금 보면 양도세 공부했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재산세도 생각 안 나. 왜? 오래됐잖아. 그럼 이거 딱 보면 여기 보면 또 여기 지나고 나면 나도 양도세 할 때 앞에 또 생각 안 나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를 지금 2번 푸는 거거든요. 그걸 줄이려고 홀짝 해가지고 문제를 2번 풀려고 나는 이걸 하는 거 사실은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홀짝 없이 쭉 가면 지금쯤 이제 재산세 좀 하고 있겠죠. 앞엔 취득세 안 풀었겠죠. 한 번 풀고 이미 끝난 거지. 그럼 한 달 지난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되새김질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잃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살리려면 눈으로도 한 번씩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집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푸시고 오후에 세법을 하실 것 같으면 다른 과목은 아니고요. 세법은 모의고사 문제 형태 같은 걸 쭉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철저히 분석해서 그렇게 푸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얘는 수업 시간에 계속 열심히 풀면 되잖아요. 여기 푼 문제가 또 거기 있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새김질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계속. 자, 76번.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그렇죠? 1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한 후 매각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왜? 신고했대잖아.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기출 나왔던 것들이 오래전에 여러 번 나온 거죠. 계속 나온다니까 중과산세. 그죠? 2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 보통지수. 이거 또 나왔잖아. 그죠? 3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그 물건이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면 대통령령이 정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하여 어떻게 한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는 제외. 맞죠? 4번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겁나 복잡한 얘기인데 일단 놔두시고요. 5번 취득세를 비과세 면제 받은 후 당해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면 며칠 안에
30일이죠. 30일. 신고납부 60일 아니라. 답이 5번이 틀렸죠. 그 4번은 뭐냐면 그 부가세 얘기인데 지방교육세. 그죠? 자, 그 부분은요. 제가 이 문제를 안 풀라겠는데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걔 때문에 풀어봐야겠네. 걔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얘기로 80번. 계산 문제 안 풀라 했더니 뭐 얘는 쉬운 얘기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취득세가 지금 매매를 농지가 아닌데 토지로 매매를 치르겠대요. 그죠? 그러면 세율이 얼마예요? 4%죠. 신고가액이 8천이고 아니 1억이고 시가편이 8천이죠. 그럼 과표가 얼마예요? 1억이죠. 신고가 1억이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럼 취득세는 1억. 그렇게 하면 되죠? 1억. 매매 얼마? 4%. 그럼 얼마? 4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이제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는요, 무조건 세금 어떻게 계산한다? 부가세를? 여기에 10% 하면 안 돼요. 여기 20% 하면 안 되고. 왜? 이거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붙이면 안 되죠. 왜? 이거는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붙은 거고 여기는 등록세만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개 합한 거에다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라고요? 부가세는 개정되기 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특세는 취득세 붙은 거니까 개정 전 취득세 세율만 곱하고 여기는 등록세 세율만 곱해서 나온 금액의 20%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취득세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몇 프로? 2%. 그러니까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2% 곱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그러니까 뭐요? 상속, 증여, 신축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취득세 그럼 무조건 몇 프로? 2% 무조건 농특세 무조건 2%. 그럼 여기다가 1억에 무조건 2% 하는 거죠. 이유 불문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럼 얼마? 200만 원. 여기다가 농특세 10% 이렇게 거는 거죠. 그럼 얼마야? 20만 원.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보면 농어촌 특별세는 뭐요? 그 과표에 100분의 2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무조건 2% 곱하라는 얘기지. 근데 여기가 좀 틀려지죠. 얘는 1억에 이게 되죠.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다. 이렇게 돼요. 왜요? 얘가 등록세 세율을 곱하려면 요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빼줘야 돼? 취득세를 빼줘야 뭐가 나와? 등록세가 남죠. 취득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2%. 그럼 2% 빼주라는 얘기야. 얘가 4%니까 여기서 2% 빼면 얘도 2%죠. 그럼 얼마야? 1억에 2%니까 얘도 200이죠. 여기다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야? 40만 원.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등록세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의 20%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그 만약에 증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증여받으면 1억에 3.5% 350하고 여기는 그대로 2%에서 29하고 여기가 틀려지겠죠. 3.5% 빼기 2%에서 1.5% 곱해서 나온 금액의 20%.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근데 이제 보세요. 앞전에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하시면 얘가 세율이 1%, 2%, 3%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1억이면 이게 주택이면 얘가 1%가 돼버리죠? 그럼 100만 원이죠? 자, 농특세는 신경 쓸 거 없다겠죠? 1억에 2% 무조건 이렇게 똑같아. 여기가 문제야. 왜? 얘가 표준세는 1%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2%를 빼줘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지방교육세 부과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얘들이 지방교육세 부과를 안 할 리가 없죠? 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무조건 해당 세율. 즉 1%, 2%, 3%겠죠. 여기다 무조건 100분의 50을 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1%면 1% 곱하기 100분의 50 그럼 뭐 0.5% 해서 나온 금액의 20%고 2% 해당되면 거기다 또 100분의 50에서 1% 해서 나온 금액의 20%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왜? 그래야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런다고요? 유상거래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2%를 빼준 얘가 1%, 2%면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근데 과세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당 세율의 50%를 곱해서 나온 금액의 지방교육세 20% 이 뜻입니다. 앞에 거 읽고 쉬겠습니다. 거기 75페이지 76번에 4번. 보세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세율. 해당 세율이 뭐예요? 1%, 2%, 3%죠. 여기 얼마?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됐죠? 이걸 설명 안 하려 했는데 이게 여기 나와가지고.
그죠? 뭐 들어봤자 그냥 복잡하게만 하고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굉장히 중요해 보이잖아요. 계산 문제라.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등록수 좀 가겠습니다.